3억 5천에서 4억 정도의 대출 무리 안 하고 2주택자가 되고 싶습니다. 갭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가격이면요, 상담 사연이 왔습니다. 제목은 2주택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댁의 잘못된 대출로 시어머니의 대출 부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 일로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의 자가인 일산 강선마을 8단지 23평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이지만 당장 어머니와 합가가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좀 싸움이 있었죠. 분란이 있어가지고 합가를 하는 거를 조금 제가 요약을 했는데 남편분이 조금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내년 전세 만기에 계약갱신을 쓰지 않고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으로 전향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세는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은 나중에 요약한 데서 알려드릴게요. 부천에 전세를 하고 있고 내년 7월에 전세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세를 하지 않고 이제 1가구 2주택을 전향을 하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50 초반이신데 너무 자산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이제는 조금 그것들을 깨닫고 은퇴하기 전에 자산을 조금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갭 투자로 수원, 시흥, 인천을 고민하고 있고 향후에는 원주, 청주, 천안 등 다가구 주택을 구매 후 용도 변경을 해서 카페나 작업실로 사용하면서 임대 수익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다가구 빌라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선마을을 한번 그냥 좀 말씀을 몇 개를 좀 드릴게요. 강선마을은요, 좋은 아파트입니다. 진보하는 아파트입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진보하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입지가 어떠냐면요, 주염역하고 가깝고요. 주염역은 이 주변이 학원가고 요 위에가 문천동 오마학군이 있는 데고요. 요쪽은 인천 2호선이 연결되어서 GTX랑 연결된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집이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3종입니다. 일산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주엽 보면요, 여기 노란색이 조금 연한 게 있죠. 연한 게, 이 연한 데는 2종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많이 차지할 수 없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들이 집값이 쌉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은 3종이기 때문에 가격들이 좀 괜찮습니다.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좀 평균적으로 160%밖에 되지 않잖아요. 168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이 많이 나오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도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끌고 가시는 게 맞죠. 우선은 2주택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1기 신도시 노후주택에 대한 특별법들, 그것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강선마을 8단지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은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갭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1가구 2주택을 내서. 자, 그러면은 현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생애 주기는 52세. 그리고 가구 수입은 한 200이고 아내가 120. 이제 신청하신 분이 120 정도고 남편 수익은 200인데 딸도 있습니다. 딸은 230. 근데 남편은 카페가 운영이 좀 힘들어서 이제 가게를 정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신청자죠. 아동미술 프리랜서인데 올해 말에 사업을 준비하는데 지금 딸이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서 조금 결합해서 본인도 디자인을 조금 했기 때문에 결합해가지고 사업을 좀 같이 해볼까 이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유주택은 아까 말한 강선마을 8단지 23평인데 시어머니가 전세로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 집은 지금 당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는 중동의 3억대 전세. 근데 2025년 7월에 만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금은 여유자금 1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4천을 추가 확보가 가능하고, 다만 남편이 나이도 있고 자영업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출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부부 합의가 필요하죠. 상황이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니까 부채 현황을 보니까 일산 집에 1억 1천, 고정금률에서 월 67만 원 정도 나가고
2026년에 변동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부채 흐름은 좋습니다. 현금 흐름이 달을 제외하고 320만 원인데 320만 원에 67만 원 나가면은 월급 대비해서 21% 정도잖아요. 이 정도면은 부채 상황은 좀 적정한 겁니다. 그리고 직장은 신도림인데 중요한 건 변동이 가능하다는 거. 카페 중단할 예정이니까. 그리고 아내는 부천, 인천 쪽으로 있는데 이것도 변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가족 구성원은 딸이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증. 검단을 청약을 해보았고 청약이 힘들고 남편이 대출을 많이 원치 한다고 했고 1가구 2주택 포진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는 3억 5천에서 4억 정도의 가격에서 대출 무리 안 하고 매수하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시흥, 인천, 수원 중에서 시흥은 장곡동 숲속마을 1단지, 인천은 부평 금호타운, 수원은 권선 상록 3단지, 그다음에 신나무실, 신성, 신안, 쌍용, 진흥, 민영 5단지입니다. 예, 신나무실 민영 5단지, 그다음에 벽적골 롯데 요렇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의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아까 전세금은 3억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유 현금은 1.4억입니다. 그런데 대출을요. 저는 개인적으로 1억 정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담대든 주담대를 합치든 아니면은 신용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1억 정도의 대출을 받으셔서 총 5억의 갭 투자를 원하셨지만요. 예비 실거주지나 실거주지를 매수하는 게 좀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금은 그대로 있고 또 갭 투자를 하기보다는요. 차라리 지금 전세금을 이용해서 실거주 투자를 한 개를 하면은 내가 실거주하는 집 하나랑 그다음에 전세 놓은 집 하나가 이제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2주택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게 3억 5천에서 4억대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억을 대출을 한번 받아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무섭지만 왜 하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방향 갭 투자입니다. 현재 전세를 유지하고 보유현금 1억 4천에 플러스 알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 4억대 아파트를 갭 투자 매수하면은 뭐 이제 이 가격대에서 4억에서 4억 조금 넘는 4억 5천 정도 되는 아파트까지도 매수를 좀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은 이 두 개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생애 주기가 50세기 때문에 아직까지 은퇴가 5년 이상이 좀 남았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소극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5년 정도, 10년 정도는요. 은퇴의 기준이 60이라고 치면은 그때까지는 조금은 적극적이진 않지만은 한 1억 정도는 이용하셔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자산을 불리는 데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용기와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대가는요. 인내하는 고통과 위기에 공포스러워하는 순간, 그 다음에 실수하는 절망, 요런 절망해야 되는 시간,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들은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힘들어하는 시기 통과 의례처럼 치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넘어서야지 자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얻고 싶은 건 큰데 지불하고 대가에 대한 회피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들이 쪼그라듭니다. 누구나 자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좋은 결과를 낸 사람은요 정보를 선점한 사람이 아니라 내 철학과 용기를 선점한 사람이 자산을 지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버티지 못하거든요.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하면요 5년에서 한 7년 8년 뭐 그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어려움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고요. 은퇴하기 전까지는요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너무 적극적으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60이 되기 전까지는 대출을 한 1억 정도는 사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출을 사용해서 실거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뭐 이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흥 장곡의 숲속마을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숲속마을 1단지는요 실거주나 투자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거주를 할 때 미래의 교통은 괜찮은데요. 지금 현재의 교통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경강선이 들어오는 역세권으로 바뀝니다. 그 역세권으로 바뀌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이 진보를 하겠죠.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보다는 지금 본 데가 시흥이거든요. 시흥의 요 아파트거든요. 수속마을. 시기적으로 괜찮다는 건요. 보시면은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괜찮죠. 근데 전세가는 올라가는 추이고 갭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매매가는 2억 초반이고 3억 중반까지도 있고 전세가는 지금 2억이네요. 2억 2천 2억이네요. 투자금이 얼마 안 들죠. 그래서 여기는 투자하기 편한 지역이고 시기적으로도 투자를 해도 괜찮은 지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실거주나 투자로 좀 생각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이동을 해서 안양이라는 더 좋은 동네로 가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안양에 보면은 미룡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쪽이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조금 싸죠. 가격대가 싼데 얘는 재건축 물건입니다. 지금 분란과 논란은 있지만요. 재건축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된다는 건요. 재건축은 항상 분란이 있고 내부 사정이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 대비해서 여기가 나중에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는 게 주변의 가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세대수는 얘보다 조금 작을 수는 있지만은 평촌 푸르지오 아파트,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금 12억짜리죠. 그럼 얘가 만약에 새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요. 가격이 얘보다 조금 낮을 거예요. 세대수가 좀 작으니까. 그런데 비슷하게 갈 겁니다. 이게 수익성이 나은 투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전세가가 지금 되게 낮죠. 전세가 1억이고 매매가는 4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돈이 안 되니까는 실거주로 가는 게 낫겠죠. 실거주로. 그리고 나중에 이사를 한번 해야 될 겁니다. 이사를 한번 이게 막바지 이제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도 이사를 하고 나중에 신축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흥에 가는 것보다는 유사한 가격이나 가격을 우리가 4억에서 5억대 사이로 잡았다고 하면요. 시흥보다는 여기가 수익성이 훨씬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 부평 금호타운을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 부포 투자 실거주 시기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금호타운 같은 경우는요. GM 공장 바로 인근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많지만. 그런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안정적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이거 실거주나 투자로서는 문제는 없지만은 얘보다는요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은 얘보다 그 비켜 있는 상곡 6구역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것도 볼까요? 7호선 라인에 여기 부평 금호타운이 있습니다. 얘도 가격대가 저렴하네요. 3억대. 얘는 투자와 실거주가 지금 말씀하신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GM 부평 공장 뭐 이거를 매각한다느니 뭐 문제도 많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좀 별로 뭐 이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뭐 이런 시설이니까. 근데 요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도 많고 세대수도 2,500세대고 시기적으로도 가격이 괜찮아요. 시기적으로 괜찮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보다는요 비슷한 가격이면요 돈을 초기에 조금 빌려서 여기 상곡 6구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얘도 이제 거의 이제 철거 수준의 이제 이주 철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계에 왔다는 건요 이것도 막바지라는 겁니다. 얘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수익률을 제일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의 아파트에 아무것도 없고 저의 시설이 있는 것보다는요. 이 부평 금호타운을 갈 바에는 상곡 6구역으로 미래의 실거주를 위해서 조금 대출을 예상한 것보다 조금은 더 받아가지고 가시면은 여기서도 조금은
좋은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는 미래에 실거주고 투자도 되고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을 봤습니다. 수원은 여러 군데를 봤어요. 상록 3단지, 신나무실, 민영 5단지죠. 그다음에 벽절골, 롯데. 요것도 하나씩 볼게요. 이것도 투자 실거주 물건을 잘 보셨어요. 로 이제 나쁘지는 않은데요. 여기보다 변화가 조금 더 큰 권선 3천리 2차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리모델링이 되고 롯데가 이제 시공사로 선정되거든요. 이 초역세권이에요. 분당선이고 그리고 이 세 개의 아파트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서울로 가는 일자리랑 되게 편하게 있고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자체 일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봤던 아파트가 여기 상록 3단지 요거거든요. 요 아파트를 봤어요. 요 아파트를. 근데 이 아파트를 보니 요가 가격이 싼 거거든요. 세대수는 작아요. 세대수는 468세대인데 저는 여기에서 뭐 학교도 있고 좋긴 한데요. 권선 삼천리 얘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아파트예요. 역세권이면서. 그래서 그냥 변화가 없는 것보다 변화가 있는 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얘는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에 분당선이 있죠. 분당선 망포역, 뭐 영통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봤던 권선 상록 3단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우클릭을 조금 하셔서 좌클릭을 하셔서 이쪽을 같이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나무실 그 신안 쌍용 진흥 이게 이제 민영 5단지입니다. 민영 5단지랑 민영 공용 5단지가 있는데요. 둘 다 괜찮아요. 근데 지금 민영 5단지와 같이 봐야 될 게 공용 5단지예요. 공용 5단지. 이게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서 삼성이 쭉 있다고 했잖아요. 삼성에서 망포 쪽으로 가다가 영통을 가면요. 영통 역세권인 아파트가 이 주공 5단지가 공용. 그다음에 신나무실 5단지, 민영 5단지가 이겁니다. 이 두 개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요.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방금 봤던 아파트와 이 주공 5단지를 같이 보십시오. 이 리모델링이 지금 이제 동의율이 조금만 더 거쳐지면 내년이나 이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주를 할 수 있고 주공 5단지도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원가가 있고 영통이는요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영통역은요. 그리고 바로 옆이 삼성 일자리가 있죠. 그럼 미래의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이슈가 됐던 영통자의 센트럴 파크를 보면 되죠. 얘는 분양가가 10억이었습니다. 30평 기준으로 이 분양가 나와 있나요? 분양가는 안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네요. 예, 분양가가 9억 2천에서 10억이었습니다. 30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여기가 신축이 된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얘가 이주 승인 받으려고 동의를 구하고 있거든요. 사업 승인을 받고 이주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쁘지 않죠. 그런데 동시에 봐야 될 게 속도가 비슷한 주공 5단지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은 민영이 아니라 공영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민영도 괜찮은데 다만 얘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가 지역 난방공사라서 조금의 먼지와 매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실거주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주공 5단지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낫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봤죠. 벽적골 롯데 리블링 이슈가 없습니다. 벽적골 두산 한성 우성 8단지 이건 민영 8단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민영 8단지. 그 다음에 공영 8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신청자가 원했던 아파트는 롯데캐슬이었는데요. 여기보다는요 가격이 조금 있지만은 이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시공사가 푸르지오고 리모델링 속도가 신나무실보다 느리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심사는 마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민영 8단지를 가는 게 조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변화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요층이 되게 많아요. 한번 보시면요. 매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실거주랑 투자 둘 다 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지금 장곡을 안양으로 좀 바꿨고요. 금호타운으로 간다고 하면은 상곡 6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록 3단지가 아니라 2단지로 가는 게 낫고 삼천리 신나무실은 같이 봐야 될 게 신나무주공 5단지 돈에 맞게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벽조골도 두산 한신 우성 8단지 요 세 개도 갭 투자도 되고 실거주 다 되는 겁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개가 더 있죠. 원주랑 천안, 청주 다가구 주택 구매해서 1층 수익 공간 창출하는데 현재는 가치 투자를 하고요. 은퇴할 때 이런 걸 고민해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가치 투자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가시면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 투자 전 부정적입니다. 여기도 부정적일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돈에 맞는 재개발 후기 물건이라는 게 재개발 후기 정비 사업이 행정 절차가 후기로 가고 있는 게 있다면 진입해도 되고요. 돈에 맞지 않다면 다가구 다세대로 진입하는 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재개발 후기 물건 외에는 다세대 물건은 진행하면 안 되고요. 아마도 돈에 맞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후기 물건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결론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입니다. 지금 입지에 대한 부분을 보정을 해드렸는데 전세는요.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전세는 2025년 7월이 만기라는데요. 올해 갈아타는 게 저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난 만기가 남았는데 만기 남았어도 내가 전세 세입자를 맞춰줄 수 있는 동네거든요. 부천 중동은요. 내가 맞춰주고 빨리 나오십시오. 나와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장소 선정은요.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해서 어디를 선정할지 모르잖아요. 경기 남부, 그다음에 경기 서부, 인천 순으로 고민해야 되고 경기 남부 쪽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산 60이 되기 전까지는 대출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용기와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산을 불리는 데는요. 희생이 조금 필요합니다. 공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요. 대가 없는 이익은 없습니다. 이 대가라는 건요. 기다림이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이 편한 기다림도 있지만요. 불편한 기다림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보와 전략을 준다고 해도 이 부분들이 자산에 좋은 결과를 이 정보와 해석으로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철학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선점하는 사람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부분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아직 60이 되지 않고 50이라서 조금 무서움이 있겠지만은 한 1억에서 최대 1억 5천 미만으로 해서 대출을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아파트들은요 전부 다 실거주랑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상곡 6구역 같은 경우는 미래의 실거주를 위한 투자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입지에 대한 부분과 물건의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를 해서 수익성이 높은 안양 미룡이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미룡이 부담스럽다면요. 부부 합의를 위해서 타협을 한다고 하면요. 수원의 영통구의 지역이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통구라는 거는 벽적골과 신나무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인천을 떠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된다면요. 상곡 6구역을 좀 선점을 해서 그 동네에서 조금 기다리다가 이거를 사십시오. 다만 돈을 이게 뭐 3억, 4억 된 돈을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전세 있잖아요. 그거를 월세로 전환을 하십시오. 전환을 하고 이거를 사고 현금 1억이 있잖아요. 그 1억 이상을 합치면은 상곡 6구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조차도 무서운데 인천을 떠나고 싶지 않고 부평에 머물고 있고 싶다라고 하면요. 아직까지는 안전진단도 구체화되지 않고 정화되지 않았지만은 GTX B 노선에 가장 가까운 단지인 동아 1차를 접근을 하십시오. 동아 1차.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요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적게 드리고 싶다면은 그때 이제 시흥의 숲속마을 1단지를 하십시오. 가장 여기서 이제 쭉 내려면요. 여기가 가장 적극적인 투자고요. 여기가 가장 소극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부분들이 어렵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선책을 선택해서 가시는 게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부동산은요. 만약에 상황이 다르면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뭐 1등 부동산을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조금 아픈 얘기를 하면요,
모든 사람이 공부를 똑같은 시간 한다고 해서 모두가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한 1등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출발선이 다 다르고 자산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1등의 한도를 정해야 돼요. 제가 아는 사람, 예전에 상담받은 사람 중에서 아주 오래전에 광진구를 가고 싶대요. 근데 1억밖에 없대요. 근데 광진구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단계를 밟으라고 했어요. 광진구를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갭 투자로 자산을 늘린 다음에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광진구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말을 듣진 않고 너무 아쉽게도 그냥 전세, 광진구의 빌라에 전사로 갔어요. 자양동 쪽으로. 너무 안타깝죠. 지금 그게 한 5년 전인데 지금 그 1억을 했다고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5년 전이면 2019년이잖아요. 딱 가격들이 한참 올라가기 스탠바이를 하고 있던 시점이잖아요.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한테 1등이 어디까지 될 건지 정하고 단계를 밟아야 돼요.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거나 백두산을 올라가거나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는 분명히 첫 발이 있습니다. 한 방에 한 발에 한 걸음에 거기 올라갈 수 없어요. 정상에. 그러면 우리는 단계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목적지를 절대적인 대장에 잡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만의 강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이 뭐 이제 보면은 각각 다 다르지만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다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환경이 똑같더라도 차이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물건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점검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담 사연을 제가 매주 하나씩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9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신청을 해 주실 때 자기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잘 알려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제가 뭐 여러 개 오더라도 한 건밖에 못 해드리면 한 개를 좀 자세히 해드리고 싶어서 한 건밖에 못 하는데 물론 유료 상담을 하면 훨씬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냥 개략적으로라도 한 개를 제가 추천을 해서 그 질문에 맞는 전략들을 한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